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해필입니다. 네, 사실 부고니아 찍고 지금 옷만 위에 딴 거 입고 왔고요. 프랑켄슈타인도 제가 미리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지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이걸 어떻게 먼저 봤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말 일부 극장, CGV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 좋게, 정말 평소에는 그런 거 저 잘 안 껴주는데 저희 동네 CGV에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봤지 뭐예요. 와! 너무 그 진짜 솔직히 이런 말 좀 얌체 같아서 지금 이렇게 초반에 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극장템이라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로 봐도 물론 좋지, 물론 좋은데 그 이야기의 그냥 전체적인 그것을 휴대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노트북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걸로 봐야 돼. 엄청난 크다란 화면으로 봐야 그 맛이 살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어쨌든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스케일, 이런 영상미, 이런 이야기의 작품을 어떻게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넷플릭스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자본이 아니면 구현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퀄리티가 달라. 단순히 그냥 세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카메라의 어떤 무빙 같은 거에서도 돈의 맛이 느껴져. 그래서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다.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그냥 이렇게 된 바에 그냥 극장 재개봉 한 시즌만 더 해주라. 근데 이건 진짜 문화살인이야. 이거 제발 극장에서 걸어줘. 이걸 어떻게 넷플릭스 화면으로 봐! 시놉시스는 이런데요. 저는 일단 첫 인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제가 봤었던 기에르모 델 토로 작품 중에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벅차오르면서 봤었고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가 갑이었을 줄 알았는데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풀어주지? 제가 사실 그 원작 소설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느꼈어요. 부고니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게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라고 하니까 그거 보기 전에 그동안 그렇게 10년 넘게 미뤄왔던 지구를 지켜라를 제가 봤었던 것처럼, 그리고 보고 감동을 했었던 것처럼 왜 이 작품을 이제서야 봤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프랑켄슈타인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이런 미친 관계성이 그 당시에 나왔지?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이 작가가 미성년자 18살인가 그때 이 작품을 썼었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나 오타쿠들 환장하는 이야기잖아요. 미친 애증의 관계.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증오, 돌고 도는 말도 안 되는 억까 망한 사랑의 그 자체. 나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또 어떻게 봤겠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볼 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떤 그냥 봐야 돼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뭔가 계기가 생겨가지고 딱 접하게 되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내 세계가 확장되는구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 썰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캐릭터를 그냥 부를 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크리처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되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왜 우리는 이 캐릭터를 프랑켄슈타인으로 알고 있는 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 캐릭터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나 빼고 다 이미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맛있다.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한데 너무 아름다운 역설적인 관계인 것 같아. 심지어 진짜 제일 맛있는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 들려 하는 이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 전쟁이라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희생자들의 시체를 엮어서 만든 이 존재가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정말 미쳐버리게. 그 커다란 생명체가 사실은 아기잖아요. 아기가 아빠의 행동을 흉내내고 아빠의 이름만 이렇게 알고 불러대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데 정작 아빠는 그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내 실험이 실패했다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되게 다시 생각해보면서 막 그러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역설적이면서 너무 슬프잖아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 거리는데 얘는 빅터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이거 약간 다른 의미지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영화에서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창조주는 얘를 딱 만드는 것까지는 엄청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 얘를 탄생을 시켰을 때 이유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진짜 지금까지도 있을 법한 어떤 아버지 상 아니냐고. 내 애를 낳아라. 내 후손을 창조해내라 라고 요구는 하지만 정작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뭔가 그런 복잡한 감정의 흐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뭔가 진짜 있을 법한 아버지 상이고 남성 상이라서 진짜 그 부분이 빡치면서도 근데 그 크리처가 결국은 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식을 쌓고 스스로의 존재를 곱씹어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묘사한 결국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었던 크리처가 자기는 평생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씬조차 너무 아름답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 나왔던 크리처의 대사 중에 당신이 내 창조자일지는 몰라도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이 관계가 내게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분노는 무한해.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고 되게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괴물 같은 사람이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크리처는 겉보기에 그리고 사실 이 존재 자체로도 뭔가 비정상적이고 괴물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인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이 반대되는 느낌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리고자 했던 세계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그 이야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아닌 것이 오히려 그 인간다운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그 역설을 너무나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맛있게 잘 말아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사회에서 보통 비주류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이끌어내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담았다면 이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괴물 같은 존재,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같은 존재에 대한 이거를 엄청 아름답게 말아줘가지고 저를 더 감동시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님의 이 특유의 온화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어떤 엄한 이미지, 엄한 배경, 엄한 캐릭터, 엄한 씬을 그려내도 밑바닥에는 항상 얇게 온화한 감정이 깔려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이전까지는 좀 몇 번 빠은 영화들에 당하고 나서부터 좀 괜히 과하게 가드하는 버릇이 좀 생겨가지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씬들이 나와도 그걸 하나를 못 견뎠거든요. 오히려 그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계속 이제 곱씹게 되고 막 이런 좀 안 좋은 버릇이 생겼었는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영화는 어떤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항상 안심하고 마음껏 이 세계를 유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만화인데 사람과 접촉하면 동물로 변하는 저주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주를 극복해내보자 라고 다 으쌰으쌰 해가면서 다들 토르에게 감기고 막 이런 어떤 순정 만화적인 연출을 그려주는데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 감성이야, 내가 느꼈을 때. 나는 뭔가 인간인 듯 아닌 듯 막 이게 되게 비주류고 주류인 듯 아닌 듯 되게 나를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내보자! 혼자 여기 내버려두지 않고 힘을 합치고 우린 사랑이라는 큰 무기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데서 그게 너무 좋아. 정말 그냥 이야기에 맞게 부드럽게 어느 순간 나를 살살 녹여버리네? 그게 난 마냥 그냥 따뜻하고 귀엽고 다정하게 그리는 감독님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한떨기 빛. 그 그로테스크한 배경과 캐릭터들 사이에 그런 온화한 감성이 있으니까 더 빛나 보이는 거지. 이제까지 이분이 그렸던 작품 세계를 봐봐요. 어디 한번 순탄한 게 있었나? 뭐 전쟁통이라든지 뭐 나사랑 뭐 어르테고 뭐 외계인 나오고 막 개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결국은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 배경을 마냥 또 막 우울하고 어두침침하고 이렇게 그려? 그건 또 아니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 영상미하며 나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번 프랑켄슈타인 처음
처음 이제 1막부터 너무나 반했던 게 정말 사소한 그 뭐 예를 들어 의상 디자인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영상미라든지 너무나 다 고급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제가 처음에 확 압도당했던 씬이 프랑켄슈타인의 엄마가 이제 갑자기 뭔가 배가 막 아프니까 1층에 있었던 아버지가 2층으로 부하들을 이끌면서 딱 올라오는 씬이 있는데 그때 카메라가 진짜 미치게 세련되게 이렇게 돌아요. 그 동선이며 그 어떤 배경을 전체적으로 담는 그 영상미며 거기서 그 거장의 그 테크닉을 느껴버렸던 거야.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그녀, 그 엘리자베스가 입었던 의상도 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거의 그냥 수채화를 떠나서 무슨 화보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의상들. 우중충한 그 배경에 그 여자 혼자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듯한 그 느낌도 나고 저는 약간 더폴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는 솔직히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되게 클래식했다? 진짜 그냥 고전 원작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다시피 정말 클래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델토로의 미감으로 말아주니까 머리가 이제 댕글댕글 돌아버리면서 둘의 조합이 정말 너무 좋다. 이 델토로가 말아주는 고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싸리 이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처럼 기에르모 델토로가 말아주는 세계문학 고전 시리즈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놀랬었어요. 사실 어쨌든 고전을 원작으로 하는 요즘 작품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 요즘 정서를 반영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 오히려 이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원작의 맛을 살리는데 엄청 집중했고 그거에 몰빵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되게 그냥 희극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단순히 막 영화를 보면서 아 연극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희극이야, 희극. 셰익스피어 막 이런 것처럼 엄청 톤이 정말 무겁고 진중하고 우아한데 와중에 아름답고 온화하니까 그게 왜 이렇게 좋지? 대사가 정말 다 아름답고 정말 기똥차인데 제가 지금 메모한 게 있는데 날 데려온 밀물이 썰물이 되어 당신을 데려가네, 뭐 이런 톤의 대사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자칫하면은 요즘 2025년도에 이런 대사를 자칫해서 흘리면은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왜 저래? 이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우아하고 고독한 느낌이고 그런 고정적인 느낌을 잘 살렸다 보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맛의 클래식이구나, 이 맛의 고전을 보는구나 라고 되게 사람이 이해가 잘 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 그 마지막 그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최후를 그리는 씬은 거의 무슨 예수. 그냥 몰라. 나 그냥 이 작품이 너무 좋은가 봐. 아니 그니까 어떻게 기에르모 델 토로는 이렇게 인간 이외의 존재를 사랑하게 된 걸까? 줄여서 인외물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인외물의 대부가 될 생각을 했을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변태 같아. 특히 이번에 그 크리처 역할을 맡은 이 배우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쉐이브 오브 워터 때도 느꼈지만 캐릭터 디자인이 참 기똥찬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물퉁물퉁 보기 좋게 그리지만은 않으면서도 되게 상징성이 딱 드러나는 캐릭터라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배우님도 좀 유명한 배우분인가 봐요. 제이콥 엘로디라고 고전 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바디 자체가 너무 퍼펙트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내년에 폭풍의 언덕 주연으로 나온대. 고전 전문 배우가 되시려고 하나 봐. 어떻게 말아주지 너무 궁금하다. 예고편은 진짜 너무 야해서 너무 좋던데. 그리고 저기 바스터즈에서 나왔던 크리스토퍼 발츠가 여기 살짝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 너무 놀랐던 게 다른 작품으로 뵀어도 여전히 너무 인상이 확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오지. 눈에 띄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엘리자베스 캐릭터잖아요. 미아 고스가 연기한 엘리자베스. 저는 사실 미아 고스도 그 X? 그 공포영화 시리즈에서만 보고 여기선 또 처음 봤는데 사실 여기서 너무 뭔가 혼자서 되게 젊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신세대 느낌이어가지고 괜히 조금 더 눈길이 갔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뭔가 이분 좀 고민시 배우 느낌 나지 않나요? 이 페이스나 이 분위기나 이 어떤 연기하는 느낌 자체에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좀 괜히 저는 혼자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토퍼 발츠나 미아 고스나 다 미친 역할만 뵀다가 이렇게 뭔가 고전 느낌으로 뵈니까 또 뭔가 기분이 남다르기도 하고 이런 맥락으로 기에르모 델 토로님이 여러 다양한 배우들과 다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말아줬으면 좋겠는 고전 또 뭐가 있을까? 장화홍련 말아줘도 재밌을 것 같아. 갑자기 개 뜬금없이 그런 생각 드네. 근데 그거는 인간들만 나오니까 인간 아닌 거가 나오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지금 고전이 머릿속에 딱딱딱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저 게르모 델 토로 할배에게 반해버렸어요. 괜히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프랑켄슈타인도 왕 추천. 제발 어떻게든 극장에서 보셔야 될 텐데 참 마음이 다시 한번 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 볼 게 너무 많아. 프랑켄슈타인 소설도 봐야 되고 프루츠 바스켓도 봐야 되고 사실 나 비밀인데 기에르모 델 토로 피노키오 아직 안 봤었거든. 근데 이번에 봐야 되겠어. 안녕.